장애 학생의 이야기 마음의 끈. 반갑습니다. 장애 학생의 이야기 마음의 끈의 아나운서 김원빈입니다. 저번 주에는 정현진 학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청년주의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지체장애인이신 중앙대학교 62대 총학생회 장애인권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럼 오늘의 책을 소개하고 바로 출연자와 전화 연결하러 가겠습니다. 책을 소개해주는 코너, 오늘은 어디로 체크인할까?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사흘만 걸을 수 있다면입니다. 이 책의 저자 장원청 씨는 진행성 근육 영양증이라는 불치병과 맞서 싸우고 있는데요. 그는 삶의 목표인 작가가 되기 위해 끝없이 꿈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삶의 의미는 성공했느냐, 못했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꿈을 위해 얼마나 용감히 싸워봤느냐에 있다. 싸움 없이 얻은 성공은 별로 가치가 없으며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도 힘껏 싸웠다면 그는 영웅이다. 그분의 값진 말씀 새겨들으며 오늘의 출연자와 이야기 나누러 가볼까요? 학우분들의 목소리 컬래버레이션. 여보세요? 네, 학우님 안녕하세요. 전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본인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총학생회 장애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사회복지학부 1과학번 이기석이라고 합니다. 네, 이기석 학우님 반갑습니다. 혹시 중앙대학교 62대 총학생회 장애인권위원회에 들어가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새내기 때 장애학생 선배를 알게 돼서 중앙대학교 장애학생이 위하다라는 장애학생 모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선배님들이 2017년부터 장애학생위원회를 만들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참을 하게 되었어요. 네, 선배님들이 이제 졸업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정승원 위원장님과 제가 위원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중앙대학교 62대 총학생회 장애인권위원회 일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장애인권위원회 설립 후에 처음 진행했던 학습권 보장 사업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원래 학습권 보장 사업의 취지는 장애 학생 졸업 기준 완화라던가 교수 가이드라인 제작 이런 거였는데 갑자기 코로나로 모든 계획이 엉켜버려서 급하게 온라인 강의에서의 장애 학생 학습권 보장을 우선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각한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좌절도 했지만 결국에는 장애 학생 지원을 마련했다는 결과를 만들어내서 몹시 뿌듯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학 수업들이 많은 변화를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온라인 강의 중 장애 학생들이 겪은 불편한 점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처음에 온라인 강의가 시작됐던 1학기를 생각을 해보면 시청각 장애 학생들이 줌을 이용한 실시간 강의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실시간 속기 등 지원이 들어오면서 괜찮아진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아는 사례가 많이 없어서 답변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왼쪽 팔에 절단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수업에서,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시험 시간 연장이라던가 대필도우미와 같은 지원을 받지 않고 학교를 다녀서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고 필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지원이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지원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만 급해져서 필요한 지원을 놓치는 경우도 많았고
또 시험 시간 연장 관련해서 이 클래스의 기술적인 문제 같은 것도 있어서 이전보다 확실히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네, 굉장히 대단한 일들을 하셔서 제가 또 많은 감명을 받네요. 그러면 이제 중앙대학교 총학생회 장애인권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셨나요? 장애 학생 교수 대응 매뉴얼을 위원들과 함께 제작을 해서 SNS에 공유를 하기도 했고, 또 위원장님을 도와서 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사업을 여러 가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베리어 프리 교육 환경에 관한 기자회견이라던가 장애 학생 학습권 보장 공문 발송 등을 함께 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네, 배리어 프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배리어 네. 프리한 중앙대학교를 만들어 가기 위해 중앙대학교에 바라는 점은 무엇일까요? 이번에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이제 성적 확인을 위한 필수 교육으로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가 장애인 차별 없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우선 인터뷰 기회 주신 UBS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장애인권위원회 이벤트도 많이 하고 사업도 열심히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앙대학교 62대 총학생회 장애인권위원회 사업에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혹시 이기석 학우님 신청곡이 있으실까요? 저는 유아의 숲의 아이 신청합니다. 네, 유아의 숲의 아이요. 유아의 숲의 아이를 신청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노래가 되게 청량하고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어줘서 제가 요즘 많이 듣는 노래 중 하나여서 신청했습니다. 저희 다 같이 그러면은 유아의 숲의 아이 듣고 마음이 청량해지면 좋겠네요. 너무 좋은 신청곡 감사합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중앙대학교 62대 총학생회 장애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이기성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유아의 숲의 아이 들으러 가볼까요? 어느 날 난 조금 낯선 곳에 눈을 떴지. 온몸엔 부드러운 털이 자라나고 머리엔 반짝이는 뿔이 돋아나는 그런 꽃, 이상한 꽃. 들어봐, 고운 새들의 저 노랫소리 느껴봐. 왼발에 닿는 풀의 싱그럼. 지금 난 태어나서 가장 자유로운 춤을 춰. 난 춤을 춰. 나는 찾아가려 해 신비로운 꿈. 서로 눈을 맞출 때 푸르르던 숲. 가장 높은 절벽에 올라가 소리쳐. 멀리 세상 저편에 날 기다리는 숲. Full of sky, 점점 짙어지는 하늘을 봐. 보름달 아래 모여드는 반딧불이 오래전 설레었던 어느 크리스마스처럼 눈부셔. 참 눈부셔. 길을 잃으면 길 깎은 나무에게 물어야지. 그들은 언제나 멋진 답을 알고 있어. 이제 난 가장 나다운 게 무엇인지 알겠어. 잘 알겠어. 나는 찾아가려 해 신비로운 꿈. 서로 눈을 맞출 때 푸르르던 숲. 가장 높은 절벽에 올라가 소리쳐. 멀리 세상 저편에 날 기다리는 숲.
그분들이 이끄는 음악 속으로. 인터뷰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노래는 베토벤의 교향곡 제9번입니다. 피아니스트 손여름씨는 직접 장기기증 서약을 하며 이렇게 말해요. 올해가 베토벤 탄생 250주년인데 청각장애를 극복한 베토벤의 곡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손여름은 기증서약 후 우리 모두 하나라는 메시지를 담은 베토벤의 교향곡 제9번을 연주하며 기증서약을 독려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교향곡 제9번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되어 있을 정도로 선율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손여름 씨가 많은 이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며 쳤던 베토벤의 교향곡 제9번, 함께 들으러 가볼까요?
코로나19가 저희로 하여금 주변을 둘러보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방송을 통해서 그동안 듣지 못했던 것, 보지 못했던 것,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까지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주신 중앙대학교 62대 총학생회 장애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이기석 학우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DJ 김원빈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 학생의 이야기 마음의 끈. 지금까지 제작의 이현재, 기술의 최은서, 진행의 김원빈이었습니다.